Da da da. Da da da. Da da da. 목요일에는 이야기도 음악도 다다익송. 오늘은 노래 인생 63년 한국 가요계 역사십니다. 가수 하춘아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우리 도저히 씨라고 못하겠어서. 네. 선생님 어서 오세요. 아니 그냥 씨로 해주세요. 저는 이익선 씨 너무 오랜만에 만나서 반갑고요. 또 우리 네. 최수영 선생님 처음 뵈서 반갑고요.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전설을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63년입니다. 강산이 6번도 더 변한 시간인데 실감이 나세요? 실감 안 나요. 그렇죠. 사실은 막 엊그제 같기도 하고 어머나. 세월이 왜 이렇게 빠른가 이런 느낌이 들어서 그냥 하루를 굉장히 알차게 보내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보통 가수 데뷔는 빨라야 20세 전후 아니야? 그럼 네. 계산하면은 어머 이분 80대야라고 오해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밝혀주세요. 저는요. 항상 제 나이를 35으로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어떤 일을 임할 때는 이렇게 주저함이 없이 네. 당당하게 이렇게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했어요. 네. 했는데 이제 사람들이 아까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뭐 80 막 이렇게 70이 훨씬 넘었을 거다 그러는데 네. 아직도 60대에 있고요. 네. 저는 어디 가서 나이 밝히는 걸 그렇게 반가워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안 하지만 우리 이익선 씨가 솔직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서 오늘은 처음으로 밝힙니다. 네. 네. 아직도 6학년이십니다. 네, 워낙 아기 때 데뷔를 하셨기 때문에. 네. 아니, 그러니까 데뷔 말씀하시니까 6살에 데뷔하셨죠? 맞아요. 네. 그 당시로서 아마 최연소 가수일 텐데 이게 지금 기네스감 아닌가요? 그때는 세계 가요사에 6살짜리가 음반을 내고 와. 가수로 데뷔를 한 거 최초의 일이기 최초. 때문에 오히려 거꾸로 외신 기자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네. 취재를 해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취재를 보고 아실 거예요. 예전에 그 씨름으로 유명한 우리 한국계 1번이죠. 역도산 역도산. 씨. 아, 유명하시죠. 일본 이름은 리키도산이라고. 네. 근데 네네. 그분이 한국 방문해가지고 저를 일본으로 데리고 가서 일본에서 키우려고 그랬어요. 어머. 그래서 저희 아버지께서도 이왕이면 좀 더 큰 시장에서 네. 내 자식을 키우고 싶은 그런 이제 욕심에서 우리가 이제 그 미팅을 가졌는데 네. 조건이 뭐냐면 귀화를 하라는 조건이에요. 그래서 국적을 바꿔야 네, 되는구나. 그래서 아버지께서 그렇다면 그건 반대다. 대한민국의 딸로 키운다면 몰라도 일본인으로는 원치 않는다. 그때 이제 거절을 했죠. 근데 그 어릴 때 그 어떤 끼가 보이고 네. 노래를 잘하고 쟤 나중에 대단한 사람 되겠다라고 네. 느끼는 경우들이 종종 있지만 네. 그 끼를 발견하고 데뷔를 시키는 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그리고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막 자기의 그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방송사에 많이 있잖아요. 그런 프로그램 네. 오디션 네, 네. 프로그램. 그렇죠. 않죠, 지금. 예. 그때는 대중예술인 하면 굉장히 사회적으로 폄하하고 하시하고 네. 어느 집안에서 대중예술인이 나왔다고 하면 저 집안은 이제 망했다. 저런. 네, 그런 정도의 아주 사회적인 분위기가 따가웠을 때인데 저희 아버지가 그때 저는 이제 그 아버지께서 일찍이 부산으로 이사를 하셔서 10대에 거기서 결혼하시고 저희 딸 넷을 낳았는데 제가 둘째 딸이에요. 네. 근데 아버지께서 이제 부산이 항구 도시이다 보니까 로프 회사를 만드셨어요. 밧줄. 로프. 네, 밧줄 로프요. 네. 지금은 이제 많이 그것도 변화가 발전해가지고 뭐 PVC로 만든다던가 네. 그러더라고요. 근데 까지 가정에는 관심이 없을 수밖에 없죠. 사업하시느라고 사업 바쁘니까. 네.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이상한 애가 자꾸 태어나가지고 온 동네를 시끄럽게 하고 애가 맨날 없어져서 찾으러 다니고 그러니까 너무 신기하니까 이 집에서 데려가고 저 집에서 데려가고 이제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루는 고모가 얘가 아무래도 오빠 이거 좀 얘가 좀 이상하니까 한번 좀 보라고 자세히 관심을 가지고 보라고. 그 이제 아버지 퇴근길에 이렇게 오는데 중국집에 사람이 까맣게 모여 있어서 이렇게 뭔가 와서 보니까 제가 빵을 하나 들고 노래를 하고 있더래요. 어머. 그러니까 제 기억으로는 그때가 약 저녁 시간인데
중국 사람들이 식사하는 시간에 그 허옇게 부푼 빵에다가 네. 대파 이렇게 춘장에 찍어 먹는 게 그 사람들이 주식인데 그걸 보고 먹고 싶었던 거예요. 아. 그래서 그거 좀 달라고 하니까 거기 유명하니까 네. 동네에서 그러면 뭐 놀래해라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중국 사람이 중국 식당을 했어요. 네. 그때는 부산에서요. 예. 예, 그래서 그거 빵 먹으려는 욕심에 노래를 하셨구나. 예, 노래를 해서 아버지가 그때 충격을 받으셔가지고 아. 저를 이제 그때부터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서 이 자식은 부모의 의지대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타고난 재질을 키워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다. 아.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래서 아니 세상에 먹고 살 게 얼마나 힘들었으면 자식을 앞세워가지고 그런 오해 정말 돈벌이 많이 한다고 오해받으셨겠어요. 그렇게 오해 많이 받으셨어요. 네. 이제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저를 유일하게 후원해 주신 딱 한 분이 그 저희 가족 중에서 아버지. 근데 역으로 네. 그야말로 먹고 살 게 없어서 밥벌이를 시키는 경우가 실제로 있었지만 그렇지 네. 않으셨으니까 네. 절대 안 돼. 그러니까 뭐 여유가 있으시니까. 옛날에 어른들 하는 말 네. 다리 몽댕이를 분지를 그렇죠. 테다 이렇게 예. 하시잖아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 좀 앞을 보는 눈이 있으셨는지 개방적인 분이셨구나. 네, 장남의 장손이면 딸만 내시면 큰일 나자 손이 끊긴다고. 그렇죠. 그런 얘기. 그래서 엄마하고 저희 할머니가 허락하면서 밖에서 아들 다 봐오라고 나와라. 해도 아버지는 앞으로는 아들 딸 아무 상관없는 시대가 옵니다. 진짜 그리고 선배지명 있으시네. 저희 딸만 넷을 이렇게 키웠어요. 예. 대단하시군요. 근데 그 63년을 활동하실 수 있었던 그 힘의 원천이 방금 아버님의 후원도 있으셨지만 네. 뭔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어떤 저 나름대로의 생활의 목표. 그러니까 제일 첫째는 아버지의 교육이었어요. 아버지 교육이 제가 이제 일찍부터 노래를 시작하니까 이제 다른 길로 빠지면 절대로 안 된다는 이제 부모로서의 그런 걱정이 있으셨나 봐요. 이제 네. 어른들 노래하는 노래를 네. 하고 하니까. 네. 그래서 뭐 맨날 교육을 이렇게 철저하게 뭐 심하게 말하면 어떤 세뇌 교육이라고 그 할까요? 정도로. 예, 교육을 시켜서 인내심이 굉장히 아버지의 교육을 통해서 많이 키워졌던 것 같아요. 아하. 그래서 보면 이제 제가 그 16살 때 첫 히트곡이 나왔는데 데뷔는 6살에 했지만 무명 시절이 10년이 네. 있었던 아이고. 거예요. 크는 과정에서. 네, 예.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네. 했으니까. 네. 그래서 그때 유명해지기 시작했을 때 저희 아버지께서 저한테 그러더라고. 이제 네가 국민의 사랑을 받는데 항상 그 사랑을 되돌릴 줄 아는 그런 가수가 돼야 된다. 그래야 이렇게 대중 예술인에 대한 나쁜 그 인식도 좀 바꿔놓고 그래라는 그런 말씀 하셨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 잘 너무 그러셨구나. 어리니까 네. 잘 그걸 이해하지를 못했는데 하여튼 그 참고 인내하는 그것이 지금까지 저를 이렇게 버티게 해준 큰 힘이 된 것 같아요. 네. 예. 뭐 하나를 배우려고 해도 어떤 고비가 있잖아요. 네네. 또 사람들이 16살 때 유명해지니까 뭐 저한테 뭐 신데렐라 그런 말도 많이 했어요. 예. 네. 근데 사실은 무명 아니거든요. 10년인데. 네. 예, 많은 어려움을 참고 견디고 저는 마음속에 항상 나는 꼭 한국의 대표 가수가 돼야 된다 하는 그런 어떤 책임감 비슷한 게 있었어요. 마음에.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으니까 웬만한 건 참아지죠. 그렇군요. 예. 자, 그럼 여기서 노래 한 곡 좀 듣고 싶어요. 네. 마사낭엔 비가 내린다라는 곡이네요. 네, 요즘 한참 많이 하고 있죠. 우산 들고 나와서 그 노래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마사낭엔 비가 내린다. 그리워서 찾아온 고향
마산항에 비가 내린다. 도섬으로 나를 데려다줘. 그님을 만나야 한다. 사랑한다고 말이나 하지 말지. 좋아하기 맴도는 갈매기만 맴도는 마산항엔 비가 내린다. 무학사나 너는 알겠지. 용마사나 너도 알겠지. 내 목숨처럼 사랑한 사람 그님은 지금 어디에. 사랑한다고 말이나 하지 말지. 가포에 있을까 만날 때에 있을까. 마산항엔 비가 내린다. 마산항엔 비가 내린다. 와 끝에 마지막 기적 소리가 백고동. 예. 이 노래가 사연이 있어요. 네, 왜냐면 마산항에 비가 마산이 내린다. 창원시로 합병이 됐잖아요. 그렇죠. 아, 이제 그렇죠. 사라진 이름이죠. 마산시가 없어진 거예요. 네, 네. 아. 그냥 창원시가 됐죠. 그렇죠. 근데 마산항은 그대로 이름이 마산항이에요. 마산항. 네, 그래서 이 노래를 하면 마산에 고향을 두신 분들이 막 우시더라고요. 아 그러시구나. 아, 그렇죠. 사라진 이름이니까 이제는. 네. 목요일에 만나는 다다익송 오늘 우리 가요계의 전설 이 하춘아 씨 모시고 말씀 듣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저희가 사실 사담을 계속 노래 나가는 동안에 나눴는데 너무 오랜만에 만나서. 마산 경남대 나오시고 방통대 가셨다가 동국대학원 예술대학원에서 석사 받으시고 네. 나중에 박사까지 받으시는데 네, 네. 아니 이미 노래 박사신데 그러니까. 뭐 하려고 또 박사까지 따로 받으셨어요? 12년 만에. 그런데요, 제가 제 성격인 것 같아요. 이게 현실에 만족하지를 못하고 그래서 이제 포기를 했어요. 아, 이제 됐어. 그런 말씀들을 네. 주변에서 너무 많이 하시니까. 네. 그랬는데 제가 숨을 못 쉬겠는 거예요. 딱 포기를 하고 나니까 막 마음이 그냥 답답하고 뭐 어떻게 할 일에 손도 안 잡히고 그래서 안 되겠다. 나 이거 해야 되겠다. 근데 사실은 박사가 학문의 끝이 아니더라고요. 아하, 학문의 예. 시작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인간이 항상 뭔가를 추구하다가 미완성으로 간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예. 이게 경지 원래 잃은 분. 원래 포기하면 편하거든요. 맞아요. 포기하시니까 불편하다니까. 네, 너무 불편했어요.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실은 이제 하춘아님하고 제가 대학원 동기예요. 아, 그 동대 문화예술대학원 맞아요. 동기인데 저는 학위를 하지 않았고 네. 선생님은 완전히 다 맞추신 네, 거예요. 네, 네. 심지어 박사까지. 아유, 참 부끄럽습니다. 아니 네. 근데 우리 그때가 언제예요? 그런데 벌써 그 사이 결혼해서 벌써 아들이 그렇게 크다 하니까 야 이거 곧 군대 세월이 간답니다. 예, 그 세월을 실감하게 되고 그때도 얼마나 상큼하게 예뻤는지 네. 지금도 아이고, 마찬가지죠.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광고 들을 시간이라 얼른 듣고 그래요? 오겠습니다. 네. 네.
이슈앤피플 목요일에 핫 코너죠. 다다 익송 오늘 네 하춘아 씨를 모셨습니다. 네, 두 말이 필요 없는 가수. 그렇죠. 네. 자, 그 데뷔한 이래로 공연만 한 9,000회를 하셨다는데 이게 기네스북에 올랐죠? 그럼요. 와. 91년, 예, 91년에 이제 날로 따지면 1261 날이에요. 왜냐하면 1년에 제가 160일 공연을 했거든요. 세상에. 했는데 이 160일이라 하면은 하루 쉬고 하루 공연한 거예요. 맞아요. 반을 한 반을 한 거니까. 거죠. 그쵸, 예. 그쵸. 근데 예. 요즘은 많이 해야 하루에 2번 공연이에요. 근데 네. 그때 제가 할 때는 가장 적게 하는 게 2번이고 보통 3번, 4번 손님 많을 때 5번까지 해요. 세상에. 그리고 손님들이 이렇게 예약 그런 제도도 없고요. 없었을 때니까. 카드도 없고요. 그러니까 줄 서서 표를 사야 돼요. 그렇죠. 아하. 예, 그런 시대에 공연을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근데 이 공연이라는 게 관객이 없는 공연은 있을 수 그렇죠. 없거든요. 네. 근데 관객이 계속 많으니까 했는데 제가 이제 70년도 초반부터 하다가 80년도 초반에 이제 좀 양을 줄이기 시작했는데 그때 칼라 TV가 나왔어요. 맞아요. 80년대.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 흑백만 보고 좀 시원한 칼라로 실제 와서 라이브 공연을 보는 거를 이제 대중들이 원했다가 칼라가 나오니까 아 이제 안방에서도 그렇죠. 화려한 색으로 볼 수 있다 하니까 관객이 조금씩 떨어지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이제 저도 공연을 줄이기 시작한 거죠. 야, 9,000회면 이게 사실 상상을 안 못 돼요, 진짜. 하겠습니다. 근데 그 중에 7,000회 때 고 네. 이주일 씨가 사회를 맡으셨다고 들었는데 두 분의 각별한 인연은 그 당시엔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었는데 다시 한번 환기시켜 네, 주시겠어요? 이주일 씨하고는 정말 이렇게 성만 다르지 가족처럼 아. 제 공연의 3분의 2를 이주일 씨랑 같이 했어요. 아. 이주일 씨가 무명 시절에 이제 저의 공연의 전속 사회자로 10년간을 같이 전속 사회자셨네 진짜. 그렇구나. 네, 일을 했어요. 하고 네. 이주일 씨를 만나게 된 거는 월남전에 제가 위문 공연 가서 월남에서 만났어요. 어머나. 네, 월남에서 만나서 그 기억을 제가 잊지 않고 있다가 그 서울에서 공연은 진행자가 프라이보이 곽기석 씨예요. 아, 네. 근데 예. 이제 지방을 가는데 지방 진행자를 모집을 했어요. 어머나. 저희 회사에서. 네. 근데 이주일 씨가 지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난 너무 반가워가지고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그 단장이라고 그러죠. 그때는 요즘 기획사랑 예전엔 단장 협회가 있어서 단장이 공연을 하셨어요. 우리 단장님 이렇게 보더니 아, 얼굴이 너무 못생겨서 안 되겠다고 이러시는 거예요. 저런. 그래서 네. 단장님 그래도 일단 무대 한번 세워보고 네. 자르든지 합시다 해가지고 이주일 씨의 그 오디션 첫 무대가 대구예요. 대구 아세아 극장이라는 곳인데 그곳에서 이제 이주일 씨를 이제 첫 그 진행을 보고 개그하는 걸 봤더니만 몸을 날려서 아끼지 않고 하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너무. 그래서 우리가 합격을 해가지고 그때는 큰 보너스가 뭐냐 하면요. 양복 한 벌 해주는 거. 그게 큰 보너스였어요. 네. 그때부터 인연이 돼가지고 10년간을 근데 이제 이주일 씨가 도중에 이제 나쁜 병으로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네. 그래도 그 시절 무명 시절에 저하고 같이 공연을 했을 때가 가장 행복했던 네. 시기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과거 이리역 화제 네네 그때 그때 구해주셨죠. 전속 사회자가 네. 돼가지고 네. 한참 공연을 하던 과정에서 도중에 이제 1위 공연이 있었어요. 네. 잊어버리지도 익산. 않는데 네. 1977년 11월 11일이에요. 어머. 예. 근데 그 1위 공연인데 바로 역하고 뭐 한 500m 정도 거리에 가까이 붙어 있는데 그 이제 화약을 싣고 가는 기차에서 그 담뱃불이 그쪽으로 네. 부주의로 네. 튀어가지고 다이너마이트 폭파돼가지고 완전히 이리 시가 이제 새로운 익산시로 그렇죠. 될 지금은 정도로 그때 피해가 컸어요. 아. 굉장히. 그때 하춘아 씨를 구해주셨. 예, 공연을 했는데 저는 그 폭발 위력으로 극장 지붕이 주저앉아 그 정도가 세상에, 어머. 되겠죠. 예, 그래서 거기서 희생 당하신 분들도 많아요. 아, 그러셨구나. 예, 그래서 뭐 누가 책을 썼는데 주머니에서 하춘아의 사진이 나왔다 이런 책으로 쓴 게 있는데 그때는요. 제가 지금 콘서트 그때 리사이틀이라고 그렇죠, 했어요. 그렇죠. 그 리사이틀 공연 전에 하춘아 그 사진을 10장 묶기로 해서 이렇게
팔로 다니는 사람이 네. 있었어요. 아. 그것도 그 사람의 사업이었어요. 아하. 근데 그걸 이제 샀겠죠. 사서 주머니에 세상에. 넣었는데 보다가 그런 그만. 일이 있었으니까 참 그러셨구나. 예, 지금 정말 8754님 문자 주셨는데 청취자께서 주셨는데 네. 우리나라에서 존경받는 가수십니다. 아이고, 하춘아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최희준, 이미자, 패티김 그다음에 현미 씨. 네. 건강하세요 하고 탑5 레전드라고 거론해 아이고,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뭐 보는 유튜브 눈이 있으십니다. 그렇죠. 유튜브에서도 레전드 하춘아 선생님 이렇게 해주셨고 박수로 짝짝짝짝짝짝 하시는 분도 계시고 와 하춘아 언니나 안녕하세요 하시는 분도 계세요. 자 이제 두 번째 곡 들을 시간인데요. 엄마와 딸이라는 곡입니다. 네, 이 노래 예, 이제 듣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기만 해도 아깝던 우리 아가 사랑스런 나의 딸아 난 저 하늘을 마음껏 날아오르는 새가 되고 싶었죠 그러나 넌 세상에 조금만 더 배웠으면 생각했어 아무것도 아닌 작은 것 하나하나로 부딪히고 멀어지고 또 서로 울고 그 눈물 속에서 용서하고 또 사랑하고 우리 엄마 딴 수많은 사람 중에 내 딸로 태어나줘서 내 엄마로 와주셔서 고마워요 고마워 고마워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 내 딸아 아무것도 아닌 작은 것 하나하나로 부딪히고 멀어지고 또 서로 울고 그 눈물 속에서 용서하고 또 사랑하고 우리 엄마 딴 수많은 사람 중에 내 딸로 태어나줘서 내 엄마로 와주셔서 고마워요 고마워 고마워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 내 딸아 사랑해 엄마와 딸. 아유. 하춘아 씨와 함께 나오는 목소리는 누구예요? 지금 미국에서 살고 있는
우리 큰 조카의 딸, 그러니까 저한테는 조카 손녀가 조카 손녀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한테 최초로 할머니라고 호칭을 한 우리 조카 손녀인데요. 우리 집안에 노래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따돌림 받았어요. 좀 이상한 애로 했는데 어떻게 3대에 가가지고 조카 손녀가 저 DNA를 받아서 나와가지고 드디어 유전자 일치를. 네, 그 6살 때 이미 뮤지컬 그 마틸다의 주인공을 했어요. 세상에 6살이면 예. 그래가지고 걔가 뭐 지금 이제 3월에도 또 주인공 역할을 맡아가지고 이제 대단하네요.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한국에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못 오고 왔었어요. 작년 재작년에. 네. 와서 저하고 이제 이 엄마와 딸을 녹음을 했는데 네. 주변에서 너무 이게 곡이 좋다, 작품이 좋으니까 영어 버전으로 네. 하라 그래서 음. 올 여름에 와서 영어 버전으로 하고 제 콘서트에 게스트로 했고요. 와. 또 이제 방송도 같이 했고. 오늘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글쎄 말이에요. 공부하느라고. 네, 예. 기대가 큽니다. 네. 그 조카 딸, 손녀 조카 딸 조카 이름이 손녀. 이름이 하유나. 원래 아버지가 최 씨예요. 그 아. 최유나인데 네. 지가 그러더라고. 예명을 만들어야 되는데 예명을. 그랬더니 할머니 성을 따서 하유나로 하겠다고. 그러니까 딱 찰떡 그러네요.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 딸로 알아요. 그렇군요. 그리고 전화 이게 좀 화제가 된 소식인데 사실 네네. 연예계 기부천사신 게 아유, 밝혀져가지고 그것도 뒤늦게. 아주 좀 이게 화제가 됐었습니다. 네. 무려 제가. 200억 원을 기부하셨다는데 아니 이게 지금 말이 쉬워서 200억 원이지. 어머. 1,000만 원도 아니고 200억 20억 원도 원을. 아니고. 네. 세상에. 근데 사실은 액수는 이게 정확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갑자기 기자회견 때 지금까지 쭉 숨겨왔어요. 네. 숨겨서 그냥 남 모르게 아버지가 그렇게 이제 교육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왔는데 제가 50주년 노래 50년 기념 공연을 세종문화회관에서 하는데 기자회견을 했어요. 네. 근데 그 기자분의 한 분이 손을 들고 하춘아 씨 지금까지 그때도 다문화가정 어린이 초등학교 건립 기금 마련 공연이었거든요. 네. 그게 좋은 일을 하시는데 얼마나 기부를 하셨냐. 그런데 갑자기 처음으로 그 질문을 받으니까 굉장히 당황스럽고 계산이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70년도에 학교 부지 땅 하라고 500만 원을 줬는데 그게 지금 70년도 500만 원이요? 예, 근데 지금 그게 25억이더라고요. 시골인데도. 예, 그래서 계산이 금방 안 되는 거예요. 뭐 예, 여기저기 예, 한데도 예. 기억 못 하죠. 그래서 글쎄요, 정확히는 모르지만 한 200억은 하지 않았을까요? 네. 제가 그냥 보수적으로 네. 이제 설명했지만 계산하기에 따라서 그게 300억이 될 그렇죠. 수도 더 있고 있네요. 넣을 수도 500억이 있죠. 될 네, 수도 네. 있지만 그때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완전히 저의 그거 기부 아주 액수가 네, 돼버렸네. 기부 액수가 돼가지고 항상 쫓아다니는데 네. 사실 저는 이렇게 기부라는 건 남 모르게 자기의 어떤 철학으로 해야 네. 되는데 이게 그 50주년 공연 때 보건복지부 장관님이 보자 하시더니 예, 이런 말을 좀 자주 해달라. 그래서 사회에 동기부여를 해달라. 그런데 그게 저는 너무나 쑥스럽더라고요. 지금까지 숨겨왔는데 막 그 다른 사람들 보면 뭐 매덕 냈다 기부 천사다 막 이렇게 신문에 나고 그럼 제가 많이 쑥스러워했거든요. 그랬는데 그걸 얘기하라니까 많이 알리셔야 됩니다. 그럼요. 네. 선한 영향력입니다. 네. 그럴까요? 네. 벌써 약속된 시간이 거의 다 되는 바람에 네. 63년의 가수 인생을 관통하는 네. 하춘화의 키워드는 뭔가요? 하춘아의 키워드는 나의 어떤 정열, 식지 않는 정열. 그러니까 늘 어떤 일을 시작할 때는 이게 처음이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의 히트곡을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을 불렀던 노래라도 방송 약속을 할 때는 이게 처음 부르는 노래라고 생각하고 다시 연습을 해요. 네. 처음부터. 뭐 그런 좀 뭐라 그럴까요? 좀 고지식한 열정. 그런 열정이 저를 버티게 해주지 않았나 네. 생각합니다. 네. 끝으로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뭐 오랜 세월을 이렇게 변함없이 아껴주신 여러분께 뭐라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그저 저도 변함없이 할 것이고 여러분께서도 변함없는 사랑 주시면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하겠습니다.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자, 예, 다다익송 정말 모시기 어려운 귀한 분 모셨죠. 하춘아 씨한테. 이익선, 바다 익선 그런 거 같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딱 그렇게 느껴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가시는 길에는 끝곡 정에 울고 임에 울고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잘 말씀 잘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 네.